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7월 22일이고요. 오늘도 하나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1.2% 정도 하락했고요. 37,4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인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증시가 밀린 것 대비해서는 하나솔루션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상승으로 계속 진행되는 차원에서 올라가다가 좀 꺾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 수준에서 조정은 끝났고요. 어제 이제 윗골이 길게 달면서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하루 만에 거래가 절반 이상 감소를 하면서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렴 구간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고점을 계속 동일한 지점을 눌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곧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힌트를 주었듯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수렴 패턴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형적인 이제 우상향 차트로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보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번 급등 이후에 시간을 꽤 오래 끌었고요.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실적 개선 상황이 계속 이제 상승으로 이끌어 갈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300만 주 정도로 굉장히 작았고요.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양매수 강하게 진행해 주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28만 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가 3만 2천 주 정도 매도하면서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사모펀드에서 대부분 매도를 좀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하나솔루션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서는 지금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전에 매집을 했던 물량들을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해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뭐 수익에 대한 밴드를 크게 가져가지 않고 짧게 수익을 볼 때마다 차익 실현하는 수급이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보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수급들이 남아 있을 거고 그 수급들이 지금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솔루션에 대한 밴드는 확실히 7만원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탔을 때 7만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뭐 사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2배 가까이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요. 그게 뭐 단기간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7만 중반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한 그런 추세, 그 다음에 케미칼에 대한 그런 추세가 이제는 최악을 딛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솔루션도 반등을 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 목표 주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지금 현재 목표 주가들을 좀 보게 되면 자, DS투자증권에선 47,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차증권에서는 51,000원을 제시했고 IBK증권에서는 44,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했을 때 지금 47,000원 수준의 리포트가 7월 14일에 3개 나왔고요. 그 전에도 38,000원, 42,000원 뭐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해서 지금 여러 증권사들이 좀 이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좋다라고 한들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대폭으로 매수세를 붙여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고 그 매수세가 붙어준 이유가 또 이제 향후 MSCI 리밸런싱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리밸런싱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이 가능성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턴어라운드와 함께 시가총액도 올라가면서 한화솔루션이 다시 한번 MSCI에 대한 편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꾸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수렴 구간으로 잘 형성되었고요. 이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수준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을 실면서 위로 치고 나가준다면, 그 박스권을 돌파해 준다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또 한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업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대로 보려면 분기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사업 보고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뭐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한화솔루션 하면 이제 태양광 기업이다 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 사업도 하겠지만 사실 이제 케미칼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재, 가공 소재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화학 쪽에서 지금 비율이 30.9%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 소재 주식회사 등 이제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 태양광 소재, 산업용 소재가 8.7%,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의 Q셀 부분이 이제 56.26%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소재와 뭐 이렇게 이 셀 모듈 이런 거 해서 한 60%, 65%까지 이제 비중이 차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한 31% 정도는 케미칼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뭐 도시개발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케미칼 부분도 사실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태양광이 잘 나간다고 한들 지금 이제 이 화학물질 제품, 그죠? 케미칼 부분이 계속 이제 하향세를 겪고 있다면 이 한화솔루션에 대한 주가 모멘텀에는 좋지 않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기업은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가동률이 대충 나옵니다. 근데 케미칼 부분은 지금 가동률이 꽤 높습니다. 96%, 99% 정도 계속 이제 꽉 차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한화 Q셀 부분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가동률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은 이제 캐파는 충분히 많은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증설할 필요가 없는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투자 자금이 지금은 크게 필요하진 않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시장에 대한 수요가 둔화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턴어라운드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캐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이제 뭐 70%대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나오죠?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 Q셀 부분의 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7월 22일이기 때문에 곧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와 함께 8월 한 중순 이후면 분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분기 보고서를 분석해 본다면 아마 이 Q셀 부분의 가동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Q셀 부분의 실적 개선이 한화솔루션의 전체 실적 개선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가동률이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죠? 아까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먼저 케미칼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케미칼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 꽤 됐고요. 올해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가, 그죠? 원가를 비롯해서 판가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왜 없냐? 경쟁하는 그 경쟁자가 너무나도 값을 싸게, 그죠? 가격을 떨어뜨려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경쟁자가 누구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철강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철강 쪽에서는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석화 업계도 이제는 버티다 좀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 그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 직전 위기 상황에 내몰린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정부를 향해 지원 요구를 했다. 업계를 비롯해 지역 붕괴 위기에 처한 전라남도가 지금 정부의 여수 석유화학단지 입주사의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특별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통과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형평성에 있어서 석유화학만 그렇게 지원을 대폭 해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다행히도 희망적인 소식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중국 정부가 조만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감산 추진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9월 중으로 대대적인 공급 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감산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희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강에 이어서 이런 석유화학 업계도 좀 이제 그런 중국의 감산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케미칼이 거의 만년 적자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저것도 턴어라운드를 해준다면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는 더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의 태양광도 구조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이 최근에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구조조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중국도 이제 저가 출혈 경쟁을 하기에는 뭔가 체력이 부족하고 이제는 수요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그만큼의 또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또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면서 숨 돌릴 틈을 찾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한국 쪽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산업재편 완료까지는 여전히 이제 이 가격이 낮게 출혈 경쟁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티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이 태양광 쪽이 부각받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의 그런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값싼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제 덤핑 관세를 때리고 있죠.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을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몇 달 전부터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그런 중국의 출혈 경쟁에 대한 힘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려는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공장을 이제 하나큐셀에서 지금 지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또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었었죠. 그게 OBBBA 법안인데요. 이 태양광 사업이 갈림길에 나섰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한 축소와 투자 회수 딜레마에 또 직면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축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2027년 말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2027년 말까지 좀 더 가파르게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가 이제 갑작스럽게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2027년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원을 투입을 했고요.
지금 북미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굽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서 미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지금 중국산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투자를 크게 하다 보니 설비 증설에 따른 재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상당히 많고요. 이 차입금이 14조 원입니다. 이거는 연결 기준인 것 같고 그게 지금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비용이 지금 올해만 6천억 가까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이자로 거의 다 나간다면 당연히 이제 실적이 플러스가 되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차입금은 향후 줄여 나갈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유상증자를 사실 이 진행했던 2021년 때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태양광은 다 어렵죠. 하나솔루션만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부실로 이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요. 미국 내 시장에서 그런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그런 제품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품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경쟁자들도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택용 이제 시장이 지배력이 공고한데 이 정책 변화가 반복되면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주목을 이 향후 흐름은 계속 유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재무제표만 본다면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재무제표이긴 합니다. 차입금 많고요. 일단 연결 말고 이제 별도의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한 1,500억 가까이 있고요. 작년 말 대비해서는 유동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아직 1,000억대로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돈이 없다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동 부채가 같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자체가 4조 4천억 원으로 오히려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늘어난 상황이고요. 비유동 부채 중에서도 장기 차입금이 2조 5천억 원으로 같이 차입금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총합이 거의 지금 별도 기준으로 7조 가까이가 되고요. 차입금에 대한 탭을 봤을 때 그래도 한 3에서 5% 정도의 그런 이자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 정도 했을 때는 2,800억 정도는 계속 이자에 대한 부채로 마이너스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수익이 플러스로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행히도 이제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솔루션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 법인에 대한 출자 이 증권을 처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4천억 정도를 또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그런 이 재무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대폭의 그런 차입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유상증자와 같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은 이제 수익을 대폭으로 늘려서 그런 빠르게 이제 수익을 개선하는 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에는 좀 이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현재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섣불리 유상증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도주 측면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풍력이 어제부터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향후 이제
정책 상충을 이기고 긍정적 국면으로 좀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특히 미국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이미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점은 지금 이제 종목 분석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의 주요 주주를 보았을 때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6.8%에 대한 지분 확보 공시는 이미 3월 14일에 보고 의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3월 14일에 6.8%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1100만 주 정도로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 그러면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연기금 투자자가 얼마나 이제 추가로 매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 본다면 3월 15일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이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기간 합계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목해 볼 점은 기금입니다. 최근에 또 한 40만 주 가까이를 또 매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늘렸던 지분을 좀 매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추가적인 지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 가까이 지금 지분을 확보했고요. 아무래도 차입금이 많고 좀 이제 그런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인데 그보다 조금 더 이 국민연금이 매수하는 이유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저렇게 서로 이제 올리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케미칼 부분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차트가 지금 딱 수렴 구간을 형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피크를 찍는 이 지점을 이제 뚫고 나가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CS윈드를 같이 보지 않았는데 CS윈드도 따로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